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올림픽 공원은 야생입니다. 세렝게티입니다. 거기에는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호랑이는 없지. 사자도 있을 수 있고, 하이에나도 있을 수 있고, 토끼도 있을 수 있고, 고슴도치도 있을 수 있고, 기린도 있고, 하마도 있고, 모든 동물이 다 있는 곳이야. 그런 곳에 가두리 양식장을 생각하면서 그 와중에도 남 탓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할 거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외쳐. 씨발 멸공이라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내려와 이것만 외치세요. 오지랖 부리지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야. 걔네들은 이런 말 못해서 안 하는 것 같아? 걔네들도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이런 말 하면 형님들이 발작하거든. 그러니까 욕 듣기 싫고 후원 안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충분히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 그 도와주는 걸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야. 이건 누구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바둑 두면서 상대가 얍실하게 여기나는 바람에 졌다. 그거 안 통해요. 제가 정치는 뭐라 그랬죠? 한편에 바둑과도 같다 그랬죠. 정해진 룰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터와도 같다. 근데 형님들은 지금 그렇게 못 싸우고 있죠. 가두리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 털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채팅창에서 용감한 척, 채팅창에서 누구라도 다 죽일 듯이. 현장 가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네. 빨갱이들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나마 거기에서 빨갱이들하고 싸우고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 유튜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외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뿌락지니 뭐니 다 잘라냈잖아. 그럼 니들이 싸워야지. 안 싸우잖아. 뭐하러 거기 나가? 싸울 전사들 전부 다 모가지에 올가미 걸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고 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해준다고 다 공격하고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은 누가 싸우는데? 그 사람들 지지자는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면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 유튜브를 좋아해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올림픽 공원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면은 올림픽 공원에 나올까? 나라도 안 나가. 예전 모습과 똑같아진 거야. 결국은 같은 보수 우파들에게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 한다고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그 더러운 짓거리를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결국 지들끼리 남게 돼. 결국 사람들 다 떠나고 싸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싸움도 좆도 못하는 다 처늙은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물 떠놓고 빌면서 또 그러겠지. 도와주십시오. 신이시여 도와주시오. 그것도 던져주는 것도 받아먹는 것도 기술이야. 그런 기술이 없으면은 이제는 던져주는 것도 못 받아먹어. 그게 지금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다. 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겠다. 자, 중국. 심각해요. 지금 중국은 심각한 게 이란이 중국 이야기를 하면은 이란은 무조건 들어가죠. 자, 이란은 현재 최고의 고객인 중국이 미국의 협정 조건에 이 중국이 걸려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캐시카우입니다. 중국이 캐시카우예요. 이 캐시카우인 중국을 이란은 살기 위해서 약간은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이란이 고민이 많은 거야. 미국 말을 듣자니 정말 캐시카우인 중국에게 더 이상 석유를 팔 수 없게 되고 물량이 확 줄어들죠. 그렇다고 이란의 기름을 미국이 사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란은 아직까지 국제 제재가 걸려 있어. 환장하는 거지. 이란 입장에서. 기름은 나오는데 팔 곳이 없어. 이거는 뭐로 의미하겠어? 이란의 정권 교체야. 이란이 정권 교체가 되고 노선을 바꿔라는 거야. 포퓰리즘과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사우디나 아랍과 같이 왕족 위주로 가라 이거야.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왕족, 군정정치. 아니 그냥 자유롭게 군정정치 해. 관계없어. 그런데 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냐는 거야. 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 그런 독재로 가려고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뜻은 선명해요. 바꿔라. 체제를 바꾸면은 풀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해. 왜? 가진 걸 잃을 게 많은 놈들은 고민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잔머리가 늘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데 안 통하지. 왜? 트럼프가 자꾸 통수를 치니까. 왜 통수 더 맞으면 몇 번만 더 맞으면 이거 잘못하면 이란 완전히 이거 진짜 구석기 시대로 가겠거든. 얘네들도 안단 말이야. 야 이거 찐이다. 야 트럼프가 진짜 때리겠는데. 야 이거는 페이크네.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실실 웃으면서 뺨때구를 때리고 있거든. 야 이리 와봐. 쫙 재밌냐? 웃어. 눈 깔아 이 새끼야. 하하 요거 봐라. 이거 딱 대. 야, 이 꽉 물어 이 새끼야. 아가리 터진다. 쫙. 그러니까 이란이 몇 대 맞다 보니까 이거 개기면 안 되겠다. 어떤지 생각이 드는 거지. 한계 오는 거야. 까분다. 까불면 죽여. 또 까불어 죽여. 또 까불어 또 계속 죽여. 누가 이기겠냐? 당연히 미국 이기지. 미사일 만드는 속도보다 애 새끼 낳아서 기르는 속도가 더 빠르냐? 아니잖아. 1000명 있던 헤즈볼라가 100명으로 줄었어. 어떻게 싸울 거야? 지들도 대가리 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깝치는 거지. 대가리 수가 줄어들면은 지들도 깝치기 어렵단 말이야. 이거 형님 심리 게임이라니까. 그래? 또 죽여. 또 깝친다고 또 죽여. 그러면서 너무 섬뜩하게 트럼프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야 너네들 그러다 다 죽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 근데 죽다 보니까 진짜 다 죽을 것 같아. 정신 차린 거지 이제 살 길 찾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란이 무슨 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형님들 그냥 쿡쿡 찌르는 거야. 왜? 그냥 여기서 허무하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허무하게 무너지면은 정말 무능한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내수용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야. 내수용 정치 하는 거지. 이재명이가 하듯이. 밖에 나가서는 끽소리 못 하고 밖에 나가서는 1도 못 하는 영어. 그 뭐 자기 영어 모른다며. 보고 있으면 아나? 보자. 이 장에는 A가 몇 개 있노 하고 A 개수 세고 있나? 아니잖아. 포장하는 거잖아. 나는 그것도 인정. 그런 포장도 필요해. 국가 지도자들은. 근데 그게 심하면 과하면 뭐가 된다? 과하면은 국돼지 같이 되는 거야. 독재.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그 전에 형님들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하고. 자, 많은 형님들이 뭐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지려고 하니 뭐 이스라엘이 미국을 잡고 흔드니 하는 음모론충 새끼들 개 지랄 똥을 싸고 새끼는 소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란 문제는 배드캅 이란 배드캅 이스라엘, 굿캅 미국이야. 뭔 미국이 이란을 어쩌고, 뭐 이스라엘을 어쩌고 저쩌고 개 똥급 밟은 소리 하고 있어. 미국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 봤어? 제재를 해? 뭘 해? 말로만 하잖아, 말로만. 그리고 나서 행동이 따라? 행동 한 번도 안 따랐어. 야, 이스라엘 이 새끼들 너가 어디 이란을 때려. 이 새끼들이 까불잖아. 하지마.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또 미사일 쏴. 야, 하지 말라는데 이것들 진짜 이 새끼들이 깝치잖아. 기분 나쁘잖아. 앞으로 하지마.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꼭두 새벽에 미사일 또 쏘아. 그래서 너네들 논리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완전히 네타뉴 모가지를 비틀어 잡아 뜯어버려야겠네? 말 같자는 소리더라고 자빠. 어디 그따위 분석을 하고 있냐? 세대가리니?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중학교밖에 안 나온 나도 그런 생각 안 하는. 나 소설 써라 이 새끼들아. 말 같자는 소리들 하고 있어. 또 그런 논평을 와 맞는갑다. 와 개념 정말 훌륭해요. 이런 분석 정말 대단해요. 야 그래서 이랬구나. 새끼들 뇌도 없는 새끼. 자,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확실하게 진압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왜 힘든지부터 이제 봐야겠죠. 자, 중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전부 인도로 가고. 왜 제조업이 인도로 갑니까? 미국이 간디의 나라 인도 오른손을 들어줬죠. 우측 손을 들어줬어. 이재명은 왼쪽 손을 잡았지만 트럼프는 오른손을 잡아줘. 자, 인도 손을 잡아주니 자, 인건비 싸고 그지? 유럽과도 가깝고 아시아와도 가깝고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인도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여기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제조업이 인도로 빠져나가니 달러가 줄어들게 돼. 달러가 줄어들면 어때요? 무역에 지장이 생기죠. 환율에 영향을 줘. 결국 중국은 달러 수요가 필요한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중국 전기차들을 수출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전기차를 산 대금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원화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위안화로 바꿔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달러로 결제합니다. 결국 중국산 자동차를 사거나 한국에서 판매하는 중국의 정식 수입된 제품들을 구입하는 거는 형님들은 그들에게 달러를 제공해주는 중국에게 달러를 제공해주는 공범이 되는. 자, 중국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전기차는요. 이거 생명보험 꼭 넣고 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제조업뿐만이냐?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설이 완전히 폭망하죠. 자, 건설이 폭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자금이 유동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중국의 시중 은행들이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해요. 뱅크런 조차도 겪을 시간이 없이 그냥 문을 닫아요. 채권 회수가 안 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어. 자, 이게 아파트 단지야. 지었어. 자, 그러면 부도가 났어. 그럼 은행에서 이 유치권 행사를 하죠.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하죠. 그래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도를 내요. 그런데 대금 결제를 단 1원도 안 해줍니다. 건설회사가 모든 돈을 다 주고 있어. 하청업체들한테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 샤시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 대금 결제를 안 해줘요.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지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분양이 안 되면은 이 돈 전체를 들고 어디로 간다? 해외로 톡해버려. 그러니까 은행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걸 유치권을 행사하려면은 여기에 납품한 납품업체들에게 돈을 전부 다 줘야 되는. 은행이 뭔 돈이 있어.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중국은. 그러니까 다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해외로 도주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잘 산다. 왜? 이런 건설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인척관 가족 아이가. 우리끼리 가족 아이가.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같은 식구끼리인데. 그래서 중국은 달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야? 대한민국도 한국도 달러가 부족하다. 희한하네. 중국하고 똑같이 가네. 한국에서도 지금 생산 공장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 똑같네 중국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기업들에게 공문이 가요. 너네들 그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만들면은 관세 37.5% 붙으니까 너네들 관세 싼 대로 이동해. 저 나라는
관세 우리가 덜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하면 더 좋고. 임금비가 걱정되면 인도가 임금비가 싸다지 아마? 하면서 미국이 친절히 설명해줘요. 관세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거기 가서 공장 새로 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5년에서 10년이면은 원상 복구 다 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전부 다 남는 장.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묶여가지고 중국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가 안 내린다고. 야, 기름값 내렸는데 왜 휘발유값 안 내리냐고 언론에서 선동질하죠. 지들이 몰라서 그러냐? 우리나라 유가 기준은 싱가포르야. 싱가포르 선물시장에 나오는 유가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유가가 결정된다고. 싱가포르 선물시장에 유가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유가를 내려? 아니 그러면은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주고 사과가 한국에서 그러면 900원에 파니? 미쳤니? 무슨 공산당이야? 기름값이 아까우면 이 새끼들아 차 타지 말고 버스 타고 다녀. 기름값 100원 10원에 목매는 새끼들이 뭔 차를 타고 댕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중국 시내 가니까 상하이 시내 가니까 애들 삐까뻔쩍하게 애가 다니던데? 야 우짜 니 말이 틀린 거 아니야? 걔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형님들. 대한민국에 원룸이나 혹은 고시원에 살거나 반지하 살면서 밖에서 샤넬백 들고 댕기고 좋은 차 타고 댕기고 그러면은 걔들이 부자라서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있는 척 하는 거잖아. 있는 척 한다 해서 다 부자야? 아니지. 중국도 똑같아. 있는 척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로 늘렸단 말이야. 그럼 보여주기식 있는 척 가짜 삶을 살고 있는 애들의 모습이 그 진짜라고 생각을 해?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은 안 그럴 것 같아? 자 이제 이렇게 중국과 한국은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말라가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말라가는 거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형님들 이미 대중무역은요 적자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중국 버려도 돼요. 중국은 OEM으로 뭔가 우리가 싸게 임금비로 뭘 생산하고 싶을 때 중국 이용하고 아마 조만간 곧 인도도 뚫릴 겁니다. 그럼 인도에서 이런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사은품 같은 거 있잖아. 결국 어떻게 돼? 중국 시장은 밀리게 돼 있어. 인도에. 근데 우리는 좀 달랐죠. 우리는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고 임금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오르는 임금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퀄리티를 높여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불량률이 낮다라는 걸로 우리는 승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죠? 중국 제품에 퀄리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고가 제품에 가면 퀄리티가 있다고 합니다. 지들 말로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걔네들은 그냥 평생 짝퉁이나 만들고 제품의 퀄리티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 고급 제품에서는 뭐 퀄리티가 높니 어쩌니 그거는 네가 진짜 퀄리티 높은 제품을 안 써봐서 그런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 맞지? 젤렌스키. 자, 젤렌스키가 지금 러시아를 계속해서 도발하는. 근데 러시아는 크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죠?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은 우크라이나에 거짓말 아니고 진짜 메가톤급 미사일 몇 방 쏘아보면 게임 오버입니다. 저거. 근데 러시아가 왜 저렇게 얻어맞고 있을까? 왜 얻어맞고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러시아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메가톤급 미사일 몇 방만 쏘아버리면 돼요. 천무 5 같은 거. 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는 곳이 어딜까요? 차이나.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봐봐.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어? 돈 없어 우크라이나. 돈이 없는데 누가 무기를 줘? 그치? 그런데 차이나는 어때? 야, 이 전쟁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차이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면 안 된다고. 왜? 러시아는 중국의 대립국이잖아. 언제든지 러시아는 차이나를 때릴 수도 있고 차이나는 러시아를 때릴 수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은 러시아가 경제적이라든지 군사적으로 불안한 게 좋겠지. 뭔가 자꾸 빈틈이 생겨야 좋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젤렌스키한테 계속 돈을 안 줘도 무기를 대주고 있는 거야. 왜? 싼 임금비로 만드는 싼 무기를 젤렌스키한테 계속 대주면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야곰야곰 가랑비에 어쩌듯이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고. 어쨌든 러시아에는 그러면은 허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얄팍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경고를 했지. 야, 젤렌스키하고 손 끊어 이 새끼들아. 근데 중국은 손을 끊을 수가 없어. 왜? 안 되면 우크라이나라는 땅이라도 가져가야 되거든. 그동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준 돈이 너무 많아. 이걸 회수해야 된다고. 근데 젤렌스키는 회수시킬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싸워야 돼. 이게 지금 젤렌스키의 입장이야.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내줘야 돼 땅을. 그리고 젤렌스키는 죽는 거지. 버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야. 젤렌스키는 벼랑 끝에 서 있다니까. 갈 데가 없어 제가 지금. 지금 민심도 돌아서고 있잖아. 이미 지금 민심이 박살나고 있어요. 젤렌스키 언제 군대에 의해서 목줄 잡혀서 끌려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거는 들리는 소문인데 차이나 군인들이 거기에서 군복을 갈아입고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아요. 아직까지는 루머일 뿐인데 뭐 러시아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님들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걸 지금 트럼프 형님이 지금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형님이. 그리고 이 형님의 교통정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 푸틴 형님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 지금 이게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얽히고 설키고 뭐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전보다는 중국의 개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국에 대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 대충 요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국제정세 그동안 좀 궁금했죠.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형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은 것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올림픽 공원에 형님들, 제가 뭐 형님들에게 짜증도 내고 하지만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무슨 가두리 집회 하듯이 그런 생각 버리세요, 형님들. 거기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림픽 공원은 세렝게티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야생이라만. 그동안 형님들이 의자 깔아놓고 연설하면서 박수치고 깃발 흔들고 피켓 들고 하던 그런 가두리 온실속이 아니다. 올림픽 공원은 야생이다. 세렝게티다. 아무리 강한 놈이 와서 지랄을 해도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 모이면은 사자도 도망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쫄지 마세요. 자, 나는 올림픽 공원에 가서 거대한 태극기를 가지고 싶다. 태극기 망토를 만들고 싶다. 태극기로 스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을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제 채널보다는 카페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형님들이 카페 활동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제 방송에서 차단당할 수 있잖아. 그런데 카페는 차단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카페 가서 떼드세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보석 후원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슈퍼챗 해 주시고 그리고 산삼 구입해 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차단 박아라.